서브이슈입니다. 정보도 없는 개미가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1960년대 독일의 일자리는 넘쳐났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은 독일이 저렴한 인건비로 미국에 수출하면서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호황이 이어지자 더 좋은 일자리, 더 높은 임금을 바랬습니다. 해외에서 노동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1963년 한국도 파독 광부 그리고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심지어 터키에서도 독일로 일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독일의 호황인 시절이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불황입니다. 경기가 꺾이자 일자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경기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습니다. 경기는 순환합니다. 끝없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지 않았고 제일 많이 태어난 X세대가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X세대에서도 가장 많이 태어난 1971년생은 현재 51세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많이 태어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현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1990년대서부터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이 대세가 되었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공장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모자라니 학계 출산율은 0.8%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1971년생은 107만 명 태어났고요. 최근에는 40만 명대 이하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것이죠.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 결혼을 못 합니다. 결혼을 못 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출산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X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10년 후쯤에는 일자리가 남아 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은퇴를 하면 일자리가 공동화될 것이고 그 자리를 청년들이 메울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도 적게 나와서 기업에서는 인재 쟁탈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랬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대졸자의 99%가 취업 상태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취업 후기자가 넘쳐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끝없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나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현재 부동산도 주식도 매일 오르니 끝없이 호황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서부터 작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황이 있다면 반드시 불황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7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우리나라 대부분 신문에서는 반도체 피크에 따른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테이퍼링을 주장하던 7월 FMC 결과를 미리 들여다본 정보력 있는 헤지펀드들이 한국의 비중을 미리 줄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보도 없는 우리는 경기 호황의 끝자락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연준이 일시적으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긴축을 해야 되고 긴축을 하면 위기가 발생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불황이 오려할 때 코로나 터지면서 연준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앞으로 4조 달러의 돈을 더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주택가격은 사상 최대입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수십 차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면은 반드시 확실히 호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영끌에서 집 산다는 사람이 사람 투성이인데다가 신규 아파트 청약은 몇백 대 1로 치솟습니다. 무려 10억 원이 넘는 집에도 대출이 안 되는데도 이렇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은 또 주식 IPO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는 2006년서부터 꺾였지만 이때서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실제 위기는 2008년도에나 왔습니다. 2007년도 7월 9일 당시 시티그룹 CEO인 척 프린스가 악명 높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유동성 측면에서 복잡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어서서 춤춰야 된다. 우리는 아직도 춤추고 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최악의 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습니다. 그러니 불황 온다고 생각하고 미리 돈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동안이나 호황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불황이 시작되면 반드시 가격이 떨어집니다. 어떤 가격이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가격이 떨어지고요.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집니다. 시장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앞으로 몇 번의 거짓말이 있겠지만 속았다고 시장이 주는 신호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도 반응하여 진짜 일이가 나타나는 더 큰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게을러서 시장의 거짓말이 지속되면 정작 위기가 와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0-30% 빠지고 나서야 위기가 왔구나,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서히 빠질 때 2.5% 떨어질 때는 리밸런싱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너무 빠지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박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보도 없는 개미가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호황기에는 본능과 탐욕, 흥분이 벌어지고 불황기가 오면 처절한 생존 투쟁이 벌어집니다. 호황기에는 떨어지면 현금을 확보를 하고 불황기가 오면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부자가 됩니다.